지난 방송에서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 보인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방송으로 기분이 상하신 모든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하나, 워딩 하나 더욱 조심하는 볼만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편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설에서 하위 6개 팀을 다뤘었잖아요. 네. 오늘은 상위 6개 팀의 이적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중 서울 인천전 이전 버전으로 6개 팀씩으로 나눈 거라 제주를 상위권에 넣었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주는 바쁠 뻔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많은 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동시에 또 연락을 한 팀이거든요. 연락을 받은 이유는 역시 센터백 때문입니다. 제주가 센터백 맛집이에요. 사실 지금 K리그 내 지금 모든 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센터백 영입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기근이라고 할 만큼 센터백이 귀한데 제주에 지금 백업 자원 중에 김주원이나 김경재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수들을 노리는 팀들이 제주의 수비수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레이드 제한도 활발했고, 하지만 일단 제주는 이들 모두를 잔류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주가 높이의 약점을 보이는 만큼 지금 키 큰 센터백 1명 정도를 추가한다. 이렇게 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요도를 놓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울산의 임종은 뭐 서울의 홍준호 등과 연결이 됐었는데 잘 안 되는 모습,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지금 안현범 선수, 그다음에 강윤성 선수도 타팀과 연결이 됐는데 자율류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거든요. 두 선수 이야기는 뒤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만족스럽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영입도 노린 게 좀 있었어요. 제주는 알려진 대로 아시아 쿼터 자리에 켄자바이프를 정리하고 비어있는 외국인 쿼터에 윌리안을 영입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남길 감독이 몸값 대비 활약도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협상이 틀어졌고요. 여기 또 군에서 전역한 선수죠. 안태현 선수에게 꽤 좋은 오퍼를 보냈지만 부천이 제주에는 보낼 수 없다면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주는 켄자바이프가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자리 이제 부산에서 전력외로 분류된 정운성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슬슬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동수랑 이창근 선수가 전역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 둘이 트레이드 카드로서의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제주는 큰 변화 없이 여름을 맞추겠다는 계획이고요. 구자철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주가 알려진 것만큼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름에 어느 정도 보내야 자금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구자철 선수의 연봉을 감안하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구자철 선수 역시 여러 가지 문제로 당장 K리그 복귀보다는 해외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인데 아직 시장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항은 여름에 3명의 영입 발표했습니다. 김호남, 김현성, 박승욱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뎁스에 좀 초점을 맞춘 영입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포항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이적료들인 영입은 쉽지 않고요. FA로 풀린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했습니다. 김호남 선수 애초에 이상기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포항에서 제안을 할 정도로 김기동 감독이 의지를 가진 영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FC에서 풀어주면서 FA로 바로 영입을 했습니다. 만 기자가 단독을 했었죠. 네. 자, 김기동 감독이 임상협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김호남 선수도 포항행에 굉장히 의지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호남 선수 수원FC에서 허리 때문에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팀 플레이어로서는 여전히 가치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기대를 거는 것 같고요. 김현성은 타시 외에 이렇다 할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좀 타깃형이 있잖아요. 이 이점이 있잖아요. 네. 김현성은 성남에서 풀어지면서 FA가 됐는데 사실 포항이 간다는 보도 꽤 먼저 나왔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완료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 K리그 1이랑 2 팀에서 이제 오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타깃형 공격수 항상 니즈가 좀 있잖아요. 네. 포항이 타시가 이제 타깃으로 플레이를 못하면서 공격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김현성 선수가 득점력은 아쉽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은 공격진에 좀 힘이 될 것 같고요. 박승욱은 수비 쪽에 힘을 실어준 전망입니다. 포항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한 권기표 선수, 그다음에 부상에서 돌아온 알렉스 그랜트에 좀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권기표 선수 지난 시즌 포함해서 거의 이 선수가 체력이랑 약간 부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 쥐 안 나고 풀타임 뛴 게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워낙 가진 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옵션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랜트도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원래 포항이 계획했던 게 권한규 그랜트 센터백 카드 체제거든요. 이제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들어온 선수 이렇고요. 나아갈 선수는 이상기, 뭐 뒤에 이야기하겠고요.
여기에 송민규 선수 이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일단 포항은 해외 이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그랬대요. 야, 데려오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내보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단에 얘기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이것도 역시 뒤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꾸 뒤로 미루는지 네. 저한테 떠미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팀은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예.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됐네요. 이상기부터 썰을 풀면 전역하는 순간부터 약간 나갈 선수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까지는 100% 모르지만 일단 김기동 감독이 이상기를 활용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손을 내민 순서는 대구, 강원, 대구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대구가 일찌감치 오퍼를 넣었는데 강원이 참전을 합니다. 이상기가 김병수 감독의 영남대 제자거든요. 김수범까지 수협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상기로 메우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임대 조건으로 대학까지 주고받고 어느 정도 협상에 이르렀는데 강원이 계약 사인을 앞두고 좀 망설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구가 이종료와 꽤 괜찮은 연봉을 구단과 선수 측에 각각 제시하면서 결국 이상기를 품었습니다. 이상기 건과 동시에 세리지뉴 대체자 영입에도 열을 올렸는데요. 하는군요. 네, 세리지뉴가 확실히 빠따임도 좋고 탈압박도 좋고 능력이 있는 선수로 평가받았는데 혹시 적응에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포지션도 애매했어요. 그렇죠. 네. 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는 뭐 그런 가족사도 있었고 또 포지션이 세징야와 말씀해주신 대로 겹쳤습니다. 그래서 100% 능력을 펼칠 환경이 되지 않았던 점도 감안을 했고요. 선수가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 자리 메우기 위해서 브라질 미드필더를 물색했습니다. 포인트는 브라질리언. 왜냐하면 세징야 에드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려면 브라질리언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한 명을 일단 특정을 했고 14일 시점으로는 영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비자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비자만 나오면 당장 오피셜을 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가 일찌감치 정수원과 연장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도 비밀리에 진행을 했거든요. 이 외국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파서 좀 힌트를 조금 얻었는데 포지션은 일단 중미고요. 중미라는 말은 세리지뉴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서 활약하는 8번. 그렇죠. 8번 내지는 6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용래, 이진용, 츠바사와 파트너가 될 자원으로 볼 수 있고 유럽과 중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간에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뛰던 웰링턴 네이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던데 웰링턴은 기본적으로 단신의 공격수고 중동에서 일단 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대구는 일단 이상기와 세리지는 대체자 영입으로 시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영입 못지않게 주축 선수를 조금 뭐 지켰다는 점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지난 겨울부터 그랬지만 이번 여름에도 센터백 좀 달라. 아까 뭐 제주랑 비슷한데 안 뛰는 센터백 있잖아. 우리 좀 달라고 여러 팀에서 아주 그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 근데 정태욱과 김재우가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여유가 없다. 지금은 보낼 수 없다고 조금 거절한 걸로 알고 있고 홍정훈과도 지금 FA인데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포지션 선수를 영입하고 그다음 외국인 선수 정승원 재계약, 홍정원과 대화. 대구의 여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스코어도 괜찮습니다. 자, 수원 보겠습니다. 수원은 일단 3명을 더했습니다. 네. 권창훈이 돌아왔죠. 네. 이 선에서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 수 있는 자원, 공격진의 파괴력을 늘려줄 거라 기대가 되고 여기에 전세진과 고명석이 제대로 그렇죠.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두 선수는 박건하 감독과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팀의 적응부터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보여지고 권창훈이 올림픽에 참가하잖아요. 네. 여러모로 세 선수의 영입 효과를 제대로 보는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조금 전망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세 명이 왔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고승범 떠난 자리를 메우고자 중미를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안토니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력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토니스가 나간 자리에 뭐 국내 선수든 아니면 아시아 쿼터든 새로운 중미를 메울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토니스가 전지훈련 중에 탈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까지 받아서 올여름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 다쳐서 회복 중인 선수를 영입할 팀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꼬인감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도 그랬잖아요. 안토니스를 불이람인가요? 아마 태국 팀으로 보내고 마사를 영입해서 뭔가 좀 스쿼드를 꾸리고 싶어 했는데 안토니스가 떠나기 전에 부상을 당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안토니스를 보낼 수 없었고
그러면서 지금 중미 영입도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좀 사이드백 자원을 조금 노렸는데 이기재, 김태환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전반기 막바지에 지친 기색이 조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체력을 좀 안배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았지만 다른 팀들 대부분 그 수원 정도가 노린 선수라면은 약간은 뭐 B클럽이라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선수를 노리기 때문에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원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 네, 그래서 아마 이 3명을 더한 상태로 시즌에 돌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니콜라우 선수를 좀 뭐 바꾸는 거 아니냐 얘기 있는데 FA컵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내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서 한번 믿어보자. 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수원은 여러모로 지금 큰 보강은 없지만 일단 기존 선수들이 괜찮긴 해요. 근데 일단 8월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데 권창훈은 이제 그 팀 성적에 따라서 8월 초까지 도쿄에 머물 수 있고 헨리 센터백이죠. 지금 캐나다 대표로 골드컵 참가하고 있습니다. 헨리 골드컵 같군요. 네, 만약 캐나다가 결승까지 오르면 8월 초에 귀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가격리 뭐 하고 하면 8월 중순. 박건하 감독이 뭐 헨리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제발 다치지 말고만 돌아와라. 네, 이렇게 간곡하고 요청할 정도로 헨리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 네. 예, 전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밖에서 보면 조용해 보입니다. 뭐 이번 ACL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의 감각이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어서 그렇더라고요. 영입 없이도 전북 괜히 스쿼드 좋은 게 아니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백승호가 좀 살아난 것처럼 보였고 신의 박진성 이 선수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레프트 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후반기에 박진석이 어떤 뭐 전북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생이기 때문에 22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사실 시즌 전에 김상식 감독이 이 박진성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체력이 좋다. 네, 그리고 부딪히는 힘도 좋고 이 선수가 좀 대박 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온 경기마다 경고를 받아갖고 위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 뛰기는 사실 어려워서 이번 AC를 통해서 기회를 줬더니 역시 잘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살락이랑 김진수가 임대로 왔는데 오히려 두 선수가 긴장해야 되는. 네, 왜냐면 사살락은 적응 문제가 있고 김진수는 부상 회복 여부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박진성을 좀 앞세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문선민까지 제대하면서 측면이 갑자기 조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영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민 상태가 괜찮나 보죠? 네, 문선민은 바로 다음 포항전에 나올 수 있는 상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부상 상태가 컸다고 했는데 회복을 잘했는 모양입니다. 김천에서 경기를 안 뛰고 꾸준히 재활했기 때문에 지금 한 9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백승원 단장이 지난 5월인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수를 노린다. 이 선수도 이제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15일 버전으로 아직 그 선수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정컨대 그 선수는 송민규로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군요. 네, 보이는데요. K리그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좀 억소리 나올 만한 진짜 억소리예요. 네, 진짜 큰 규모. 그렇게 좀 그 포항에 제시를 했는데 포항에 일단은 거절 의사를 내비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북이 송민규에 당연히 목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22세와 측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쵸. 승부수를 띄면 송민규가 사실 맞는 카드긴 하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당장은 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네, 남은 2, 3일 주말까지는 조금 시도를 해볼 것 같고 시도를 한다는 건 그거보다 더 억소리 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전북이 지난 겨울에 류재문, 이우현, 백승호 이렇게 좀 젊은 선수 영입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젊은 선수 위주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뭐 제주 강윤성 맞아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됐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사실. 네,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주 대표이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인천에 간 아길라로 저렇게 잘하는데 왜 헐값에 보냈냐? 왜 자꾸 좋은 선수를 내보내냐? 그렇게 해서 강윤성한테 어떤 금액이 와도 보내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영입이 어려워져서 포기를 전북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안현범도 좀 비슷한 케이스로. 안현범도 사실은 뭐 트레이드 얘기도 좀 있었고 이정료 얘기도 있었는데 제주에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쉽지 않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의 엄원상은 뭐 관심은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지금 펠리페까지 보냈잖아요. 그 당장 지금 엄원상 없으면은 좀 자료 싸움 힘들어지니까 뭐 올여름엔 안 된다. 광주가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권경원 선수가 또 성남 매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구자룡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잔류하는 쪽으로 바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김진수, 사살락 외에는 실질적으로 손에 쥔 선수는 아직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까지는 최대한 한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축구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북이 여름에 조용한 이유가 겨울에 돈을 왕창 쏟아붓기 위해서 뭐 식사마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선수를 몽땅 영입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아껴둔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울산입니다. 조용히 마무리될 것 같았던 울산의 여름 막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오세훈, 박영호, 이명재가 군에서 돌아오는 만큼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센터백 자리 그리고 이랜드와 계속 연결됐던 김인성의 거취가 울산의 올 여름 유의한 이슈였거든요. 먼저 센터백 자리는 데이비슨이 떠난 외국인 아시아 쿼터 자리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이란 선수 2명, 호주 선수 1명 이 3명을 물망에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이란 선수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최종 오퍼까지 했는데 선수가 유럽 잔류를 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인 임종원 선수를 믿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종원이 엄청 콜이 많았어요. 진짜 제주, 수원FC, 서울, 성남 등이 모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울산은 젤류를 택했고요. 구자철 영입 가능성 저희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선 자원이 완벽하게 세팅이 된 만큼 영입하지 않는 쪽으로 일찍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접촉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원도 나가지 않는 쪽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먼저 언급했죠. 조현우의 해외 오퍼. 이 부분도 절대 보내지 못한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현우 선수도 워낙 좋은 조건이라 좀 아쉬워하긴 했는데 울산이 지금 우승이 어느 때보다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힌터제어도 지금 잔류각입니다. 대체자가 없다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 같은데요. 울산 이적 시장 초반에 사실 펠리페 쪽과 협상을 한 걸로 아는데 금액 차이가 컸고 힌터제어가 좀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대체할 선수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변수는 김인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인성이 당초 이랜드 행이 거의 확정됐었는데 울산이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못 보낸다로 선회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갔었고 저희도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김인성이 사실 조커보다는 매 경기 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울산은 안 된다. 계속 그런 입장이었고 울산은 방침이 대체자 선 영입, 김인성 후 이적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침내 대체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죠. 아쉬워요. 그렇죠? 준비 다 했는데. 윤일록인데요. 유럽 잔류를 노렸지만 좀 여의치 않았고 울산에 콜을 받고 K리그 행이 사실상 확정 지어졌고요. 그러면서 김인성도 팀을 떠날 것 같은데 대전도 참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확인 결과 애초 예고대로 이랜드 행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위권 팀들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진 게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FC는 추가적으로 센터백 찾고 있거든요. 태국에서 돌아온 이재성 선수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강원은 불가리아 윙어, 세르비아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칠인가 이름이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둘 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세르비아는 제가 이름을 아는데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중미 영입으로 이적 시장에 방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두 감독이 트레이드 각을 맞추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체포만 단독 기사인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 선수가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는 펠리페에 보낸 돈 왜 안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즌 전에 약간 무리해서 선수를 보강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입 자금을 온전히 선수 영입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무게감 있는 미드필더와 센터백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백 난리예요 진짜. 네. 센터백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FC랑 광주랑 서울도 아마 겹쳐 있는 걸로 아는데 센터백 자원 이선 굉장히 올드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 막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위권 팀들의 여름 이적 시장을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고 이적 시장 사실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막판에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팔로우해서 마지막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